카디오소라식 마취와 관련된 이 헨슬리의 이제 프랙티컬 어프로치에서 이 매니지먼트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에서의 이제 마취과 사이드에서의 이제 매니지먼트 관련돼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책에 적어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풀플로우가 달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풀플로우를 달성을 했다 그럴 때 마취과에서는 또 이 캐놀라가 이제 모든 제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고, 뭐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르게 위치해 있고, 이 모든 이제 조건들이 다 체크되고 확인이 되었고 이제 만족스럽다면, 이제 서전은 이제 CPB가 이제 시작됨을 이제 알립니다. 이제 CPB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퓨저니스트는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를 통해서 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이제 옥시네이트 된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비너스 클램프가 이제 점차적으로 릴리즈 되고, 점점 더 많은 양의 이제 시스테믹 비너스 블러드가 이제 CPB 리저버로 드레인 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은 그 먼저 아트리알에 펌프 그 혈액을 먼저 공급을 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제 리저버를 릴리즈를 시키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만약에 롤러 펌프를 쓰든 센트리퓨가를 펌프를 쓰든, 만약에 이 리저버를 먼저 그 비너스 라인을 먼저 클램프를 풀러서 드레인을 시켜버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아트리알 라인의 이런 펌프의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이 드레인된 혈액을 다시 그 심장 안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펌프를 먼저 가동을 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 리저버 이렇게 되려면 이제 리저버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뭐 RAP를 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시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리저버 레벨이 낮고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비너스 리저버를 먼저 그 드레인을 시켜서 어느 정도의 리저버 레벨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펌프를 작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리저버 볼륨이 있을 때 프라이밍 과정에서 이제 펌프가 운영이 되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캐놀라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펌프 플로우를 주면서 잘 그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라인 이거 확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비너스 라인을 먼저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라인으로 먼저 이 펌프를 운영을 하는 방식도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이제 아트리얼 라인 펌프를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비너스 릴리즈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비너스 드레이니지에 따라 양에 따라서 이제 아트리얼 플로우를 이제 일치시키도록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드레인되는 양이 이제 100%가 드레인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플로우도 이제 100%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0%가 드레인이 됐는데 만약에 펌프 플로우를 120% 줬다 그러면 당연히 리저버 레벨의 볼륨은 이제 감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캐놀라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트리얼 그 인플로우는 카디악 인덱스로 따졌을 때 2.2에서 이제 2.4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 노멀 카디악 아웃풋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약 30에서 60초 동안 이제 증가를 시킨다. 이게 마취과, 이거는 저희 심폐기 책이 아니고 지금 마취과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이제 풀플로우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풀플로우, 이제 100% 플로우, 그 설정된, 이 환자의 설정된 100% 플로우가 이 완전히 그 형성이 됐을 때는 이 마취과에 이 100% 플로우라고, 풀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벤틸레이터가 계속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펌프에서 풀플로우가 작동이 된다면 이 벤틸레이터를 이제 모두 다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 단계에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이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젝이 없다는 건 아예 뭐 심장이 멈췄다는 게 아니고 그 이제 MTB팅을 한다는 건데,
MTBT는 심장이 뛰긴 하는데 그 박출량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00% 플로우를 형성했다는 거는 100%가 드레인이 된다는 소리고 퍼퓨전을 100% 해주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심장과 이제 폐는 이제 우회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패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잭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센트리프랄 비너스 이제 프레셔 CBP는 이제 0에 가까워야 한다. 이게 0이거나 뭐 0에서 뭐 5g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냥 뭐 네가티브를 잘 사용할 경우는 네가티브까지 걸리게 그 VABD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네가티브까지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0에 가까워야 하고, 이니셜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CPB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이니셜 CPB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체크리스트입니다. 될 때 이제 마취과 의사는 이제 환자의 얼굴에서 이제 색의 비대칭, 컬러의 비대칭이 있는지, 환자의 동공 크기에 이제 비대칭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T를 사용해서 이제 아트리얼 캐뉼라 팁의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T가 상당히 이제 마취과에서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어느 병원이나 아마 T를 계속해서 확인을,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병원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일 텐데, 이 T를 통해서 이 모든 거를 다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비대칭성과 색의 그 얼굴의 비대칭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아트리얼 블러드 컬러, 그 다음에 옥시전 세츄레이션 모니터는 인라인이라는 거 하는 거는 이 라인 안에 뭐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치를 측정을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하는 건데, 인라인 PaO2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체크해서 이 만족스러운 이제 옥시네이터 펑션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인라인의 세츄레이션은 보통 이제 비너스 라인에 넣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SbO2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SbO2라는 거는 이제 조직을 혈관이 이제 조직을 지나서 산소를 떨궈주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정맥혈의 이제 세츄레이션, 비너스의 세츄레이션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이제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SbO2가 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이 SbO2를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적절한 이제 비너스 이제 드레이니지는 이제 아트리얼 웨이브 폼에 이제 퍼스틸리티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웨이브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는 랩트 벤트리클에서 이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젝션이 있다는 어떤 볼륨을 이제 박출을 해낸다는 소리고, 근데 100% 드레인이 되게 된다는 거는 캐놀라가 RA에 들어가 있죠. RA, SBC나 IBC나 뭐 SBC나 IBC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이제 그 RA 사이드에 들어가서 완전히 드레인을 시키면 RA에서 이 RB로 넘어가는 볼륨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RB에 넘어가는 볼륨이 없으면 이 풀모나리 아테리를 통한 볼륨이 없고, 당연히 이제 풀모나리 베인으로 들어오는 볼륨이 없고, LA, LB에 들어오는 볼륨이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LB에 볼륨이 뭐 생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탠드 스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웨이브 폼이 있었던 것들이 이게 스탠드 스틸로 이제 이런 펄스의 형태를 띠는 거는 없어야 하고, 이제 낮은 CBP를 이제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CBP는 이제 5 이하,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저혈압이 이제 CPB 시작 후에는 이제 흔하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적으로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이제 히모다일루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 히모다일루션이 문제가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저항, 이 RBC 모든 혈액이 뭐 플라즈마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 헤마토크리트가 저하가 되면서 이 저항, 레지스턴스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낮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금방 근데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이제 에올틱 다이섹션 이제 롤아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거는 환자의 모니터, 수술실 이제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고, 이 펌프 쪽에서도 프레셔를 재죠. 이 롤러 펌프를 사용할 때와 센트리퓨갈 펌프를 사용할 때가 좀 다른데, 이 롤러 펌프 같은 경우는 그 애프터로드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밀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밀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받는 압력 자체가 펌프 회로에서 재는 압력이 보통은 이제 150에서 200mm 머큐리를 이제 유지합니다. 뭐 100% 플로우라고 유지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캐놀라마다 그 환자의 캐놀라의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사이즈를 적정한 사이즈를 줬다고 했을 때는 이 150에서 200mm 머큐리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 펄스 루멘으로 그 에어로타 캐놀라가 삽관이 되어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그렇게 되면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플로우를 애프터로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만약에 이렇게 뭐 펄스 루멘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캐놀라가 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압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 펌프에서 이 150이 아니고 뭐 300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라인이 엄청 심하게 탁탁 튀는 느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평소에 정상적인 압력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라인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잘 유심히 평소에도 봐야 되지만, 만약에 이 전단에 어떤 압력이 형성되게 되면 이 라인이 심하게 이제 이렇게 탁탁 튄다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펌프를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펌프를 무조건 멈춰서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인에 그 시스템 회로에서 재는 이 프레셔가 이 과도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롤러 펌프의 경우에 더구나 또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많이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다이섹션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캐놀라의 이제 그 팁의 형태가 이렇게 에올타가 있다고 하면, 뭐 이제 이 펄스루맨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에올타 팁이 이루어서 이렇게 45도로 앵글되어 있는 게 있고, 직선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길이를 너무 어중간하게 넣어서 들어가서 이제 이 엔드홀, 완전히 반대편 홀에 이렇게 다 가지고 이쪽으로 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압력이 되게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 45도 앵글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쏴야 되는데 이 벽 쪽으로 쏘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압력이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물론 다이섹션 들어가서 그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압력이 낮게 걸리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150에서 200mm 이 머큐리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이게 그 캐놀라의 위치가 좀 포지션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생각을 먼저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술 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심장을 계속 건드리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서 이 프레셔가 점차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너무 심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게 금방 올라갑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떨어지긴 하는데 금방 다시 복귀가 되게 되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이섹션도 확인을 해야 되고, 캐놀라의 이제 위치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도 보면 이렇게 클리니컬 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풀플로우 또는 이제 적절한 옥시네이션이 이제 달성이 되는데 이제 어떤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캐놀라 포지션과 이제 CPB 장비를 이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CPB와의 분리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플로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시네이션이 잘 안 된다, 그런 어떤 다 정상적인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펌프를 멈추는 겁니다. 다시 볼륨을 환자한테 주고 이제 또 있던 볼륨을 환자한테 다시 공급을 하고, 다시 마취과에 벤틸레이터를 다시 운영을 하고, 펌프를 다시 완전히 멈춰서 이제 다시 장비를 확인하고 캐놀라 포지션을 확인하고, 이 캐놀라 포지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력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캐놀라 포지션 자체가 그 엔돌이 이쪽
그 후벽을 쏘면서 이 압력 자체가 많이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머리로 가는 피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이 배터리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보통 루틴으로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츄레이션 레프트 라이트가 이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플로우가 당연히 이제 압력으로도 최초로 알 수가 있지만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갑자기 이제 정상 범위에 있다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 캐놀라의 포지션 자체가 나쁘거나 아니면 다이섹션이 들어가서 펄스 루멘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거를 꼭 이제 펌프 초기에 그 이니셜 CPV 체크리스트를 꼭 이제 마취과에서는 마취과 사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TE를 통해서 뭐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TE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심피비도 그 밑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V가 시작이 되면 이게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벤틸레이션과 이런 매니지먼트를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데 이니셜 이제 CPV 체크리스트의 이제 옵저베이션 이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이제 다 괜찮다고 하면 이 풀플로우가 딱 설정이 되면 이제 롱 벤틸레이터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폐기에서도 이제 풀플로우다 라고 이제 마취과 쪽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래서 그러는 거고 CPV 동안 이제 적정한 이제 롱 매니지먼트와 이제 컨티뉴스 포지티브 프레셔 및 이 로우 또는 하이 FR2에 대한 상대적 이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100% 옥시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틀렉타시스를 이제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프로시저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퍼레이티브 사이드에 가해지는 모든 포지티브 프레셔는 이제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이런 이 마취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체해순환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그 보고 심장 마취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있고 저희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마취과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서점의 프로시저만 맞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더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